29세가 되어서야 김희재는 비로소 자신과 파란만장한 청춘을 함께 보낸 여인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 고백은 로맨틱 영화에서처럼 눈부시게 행복한 순간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큰 슬픔을 동반한 씁쓸한 고백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이루지 못한 꿈, 그리고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지닌 남자 김희재. 그는 많은 것을 잃은 후에야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두꺼운 책과 같아 각 페이지마다 슬픔과 노력, 불타는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 그의 경력, 그가 추구했던 업적, 그리고 기쁨과 고통을 모두 발견한 그의 사랑과 결혼 생활 등 그의 여정을 각 측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김희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의 직업적 실패도 아니고 젊은 시절에 겪었던 빈곤도 아니었다. 그것은 물질적 손실이나 사회로부터의 비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그의 가장 깊은 슬픔은 그가 갇힌 외로움에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마음을 열 수 없는 데서 비롯됩니다. 29세의 나이에 김희재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꿈을 쫓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즉 가족, 친구, 그리고 자신을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희재는 1996년 어느 추운 겨울날 대한민국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헌신적인 주부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어려움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과로로 인해 떨리는 손으로 집으로 돌아오던 밤, 어머니가 음식을 살 돈이 없어 작은 부엌에서 소리 없이 울던 시간들. 그 기억은 김희재의 기억 속에 새겨져 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가족 중 누구도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욕망이 그를 멀어지고 차갑고 궁극적으로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김희재는 10살 때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었다. 그녀는 그의 생일을 위해 물건을 사러 가던 중 트럭에 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큰 충격일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일이 아니었다면 어머니가 그날 외출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그 후 그의 아버지는 조용해지고 거리를 두었고 김희재는 홀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서적으로 빈곤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든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그 슬픔은 그가 성인이 되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김희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능숙하지 않다. 그는 사랑이 두려웠고 상실이 두려웠기 때문에 폐쇄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29세가 되어서야 마침내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인정했을 때 그것은 자랑스러운 선언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인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만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곁에 두기에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희재의 가장 큰 슬픔은 그가 스스로 만든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후회로 만든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을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김희재는 뜨거운 마음과 쉼 없이 일할 준비가 된 손으로 패션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돈이나 인맥 면에서 아무런 이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타고난 재능과 강한 의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오래된 재봉틀에 앉아있던 그는 생명이 없는 천 조각을 예술 작품으로 바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영광스러웠던 나날과 절망에 빠진 어두운 밤이 뒤섞인 긴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실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무의미해 보이는 노력에 대해서도 울었습니다. 김희재는 청소년 시절 학교 도서관에 오래된 책을 읽으며 스스로 재단법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천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집 근처의 재단색에 남은 천 조각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저녁마다 친구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 동안 그는 등유 램프의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아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매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고통을 동기로 바꾸었고 그녀를 기억하며 패션을 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18세의 나이에 우수한 성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명문 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기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한국적 아름다움과 자유로운 현대성이 결합된 그만의 스타일도 발견했습니다. 김희재는 졸업 후 서울의 한 작은 브랜드에서 디자인 어시스턴트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석 디자이너들을 위해 커피를 만드는 것부터 작업실에 몇 시간씩 서서 원단을 자르는 것까지 그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18년 22세의 나이로 서울 패션 위크를 위해 현대화된 아오자이 컬렉션을 디자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부드러운 실크를 이용한 세련된 디자인과 한국 민화에서 영감을 받은 모티브로 그의 컬렉션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비평가들은 그를 유망한 젊은 재능이라고 극찬했고, 그로부터 1년 후 그는 HJ Threads라는 자신의 브랜드를 창립했습니다. 그는 25세의 나이에 많은 디자이너가 평생을 바쳐 이룬 성과, 즉 개인 브랜드와 대중의 인정을 얻었습니다. 희재 실드의 초창기는 김희재의 전성기였다. 미니멀하면서도 깊은 색감이 돋보이는 그의 컬렉션은 현대 한국 스타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쉴 새 없이 일하고 있으며 서울, 도쿄, 뉴욕을 오가며 고객을 만나고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해 자주 비행기를 탑니다. 브랜드의 매출은 폭등하였고 그는 희재 씨를 세상에 내놓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욕망이 그를 운명적인 전환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27세인 2023년 세계 패션의 중심지인 파리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50억 원이 넘는 자신의 저축금을 모두 모아 은행에서 돈을 빌려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이름을 한국 국경 너머로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가혹했다. 그는 가난한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영감을 받아 파리에서 처음 컬렉션을 선보였는데 서양 비평가들로부터 무자비한 혹평을 받았다. 그들은 이를 깊이가 부족하다, 유럽인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불렀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게 되었고 매출도 부진해졌고 불과 6개월 만에 파리 매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김희재는 투자한 돈을 모두 잃고 엄청난 빚에 시달리며 명성도 폭락했다. 그를 지지했던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직원들은 떠났으며 희재스레드는 파산 직전까지 갔다. 서울의 추운 비 오는 밤, 그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바닥에 흩어져 있는 찢어진 스케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돈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큰 꿈이 산산이 조각났을 때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희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일에 몰두했고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브랜드를 되살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돈을 아끼기 위해 작고 초라한 아파트로 이사했고 하루 18시간을 재봉 작업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모든 원단을 직접 자르고 새로운 패턴을 디자인하고 심지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공급업체와 협력하기도 합니다. 어떤 밤은 책상에 바로 앉아 라면과 물만 먹으며 살아남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그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작업장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종종 멈춰 서서 굳은 손을 보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는 압박감에 계속하기에는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에 그리고 지나간 영광의 날들을 떠올리며 겪는 고통에 울었습니다. 그의 끈기가 마침내 보상을 받았습니다. 2025년 29세의 김희재는 리버스 컬렉션을 론칭했다. 자신의 실패와 고통에서 영감을 얻은 이 컬렉션은 단순하면서도 감성적인 선을 사용하고 거친 소재는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서울 패션 위크에서
모델들이 런웨이를 걷자 관객들은 각 디자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깜짝 놀랐다. 이 컬렉션은 폭풍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고 기사에서는 그를 재에서 돌아온 남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전의 지위를 되찾지는 못했지만 리버스를 통해 빚의 일부를 갚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둠 속에서 흘렸던 눈물은 이제 그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고 그의 경력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김희재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고 꿈을 이루고 서울의 가난한 소년이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높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가 열망하는 성취는 단지 명예나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에 대한 인정, 사회로부터의 존경, 그리고 그가 디자인하는 옷을 훨씬 뛰어넘는 유산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취를 이루기 위한 여정은 욕망, 희생,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에 대한 긴 이야기입니다. 김희재는 어린 시절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옷을 만들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옷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가난 속에서 자라면서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스스로 인생에서 길을 찾아야 했던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했을 때 자신의 재능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반 친구들보다 2배나 더 열심히 일했으며 디자인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밤새워 일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가 학과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장을 받았을 때 그는 울었습니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그리워서 어머니께서도 그 순간을 지켜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랐기 때문입니다. 김희재 대표는 희재시를 창,